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2회 4.16 청소년 문화제 진행을 맡은 래퍼 딘딘입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네. 근 1년 만에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관객분들도 많이 이런 걸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맘 편히 저희가 밖에 못 나가서 그런지 집에서 혼자 즐기는 취미 용품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편에 홀로 계셔서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불안하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서 곧 우리가 모두가 웃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더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희 모두가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잖아요. 네, 그때는 뭔가 안 끝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내 삶이 진행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커서 또 이런 큰 행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제가 된 것처럼 그때 그것들이 저에게 자양분이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4.16 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안전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진행을 하고요. 매회 새로운 테마와 강연, 공연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 딘딘과도 이제 매주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일정은요 4.16 재단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첫 번째 여정을 열어주실 청소년분들을 모시고 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같은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같은 것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조그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자, 먼저 이제 첫 시간의 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네. 그 작사가 김이나 씨 아시죠? 네, 작사가 김이나 님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이분 잘 부탁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소설과 에세이 등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라디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고민 상담 방송도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저도 아까 책을 선물을 받았고 이제 이분의 글을 읽으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한 적이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죠. 태도에 관하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 신작 소설이에요. 가만히 부르는 이름을 내신 임경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임경서입니다. 네. 네, 딘딘님 소개 감사히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소설과 산문을 쓴 임경선이고 또 한 10여 년간 신문, 라디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인생 상담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한창 사춘기인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춘기.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날씨 추워져서 외투를 사러 데리고 나왔는데 외투 하나 사는데 한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4.16 청소년 문화제 첫 시간의 주제는 생명과 인권입니다. 생명과 인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척 전문 용어 같고
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저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죠, 사실. 네, 생명은 나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인권을 그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좀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의 어떤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고요. 어쩌면 평소 들어왔던 얘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우리가 요새 그 서점에 가보면은 특히 에세이 코너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그 위로를 컨셉으로 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컨셉으로 한 책들은 주로 이제 표지가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거나 소파에 침대에 그냥 이렇게 퍼져 있거나 그런 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메시지는 그런 거죠. 주로 있는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아, 뭐 느리게 가도 돼, 뭐 그 정작 그거 쓰신 분들은 굉장히 급하게 사시면서 뭐 약간 그런 현상들 많이 보고요. 주로 이제 컨셉이 토닥토닥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런 건데 저도 10대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같은 멘트가 들어간 책들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가 그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하찮은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사실 너는 굉장히 너만이 가진 좋은 점을 가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줘. 이제 좋은 내용이죠. 좋고 아름다운 내용이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격변의 시기를 거치는 그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다. 이런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자칫하면은 약간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아를 그래 이게 나야 어쩔래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곡해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의 나야도 괜찮아를 뭔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변명으로 스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난데 뭐 난 이게 다야.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래?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네 나는 그 자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렇고 이런 나라도 괜찮아라고 너무 쉽게 정리해버리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말은 궁극의 정신승리입니다. 이건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나이 들수록 사실 그래요. 아유, 난 뭐 변화하기 싫어 이 의미예요. 난 아유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살래 뭐 이런 거. 이렇게 난 원래 이래가 입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익숙해지면 사람이 반성이 없어지고 성장이 없어지고 머리와 몸이 굳어갑니다. 어른도 안타까운데 청소년이나 청년이 나는 원래 그래라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치부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한창 뻗어나가야 될 때고 한창 변화해 나갈 때니까요.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바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여건이 안 따라줘서 좌절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흔하게 사용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은 다시 풀어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애쓰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넘어서려고 하는 나로 해석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맞지? 그냥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지면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라도 괜찮아라는 말에 안주하는 것만큼 또 하나 공허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건 무슨 뭐 종교적인 뭐 영어로 뭐 love yourself라는 말 많이 있죠. 네, 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고 다 좋은데 그 말이 저는 조금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뜬금없이 그냥 너 자신 사랑해 그러면은 그래 난 나 자신 사랑할 거야 뭐 이게 됩니까 여러분? 난 정말 갑자기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자기 자신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냉철하게 말해서 좀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 정도는 분리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나를 사랑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억지로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게 차라리 맞는 게 아닌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면은 사람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가 스스로 봐도 참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나 자신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뭐 행운처럼 로또처럼 혹은 벼락 같은 어떤 성취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뜻밖의 행운이나 뭔가 뭐 쾌재 뭐 이런 것들은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만들어요. 오히려 이거 내가 지금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약간 그런 자기의심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사고 회로입니다. 진정한 뭐 자존감 혹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밖의 어떤 행운이나 성취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차곡차곡 하루하루 일관되게 쌓아가는 무엇인가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단단한 뭔가 나는 그래도 뭐 뛰고 있진 않지만 걷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갈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차분한 확신 같은 게 있으면은 뭔가 멘탈도 굉장히 좀 안정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싫지가 않고 뭔가 불안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일상 속의 자발적인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다. 마음 먹고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라는 감각이 굉장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절대 뭐 이렇게 약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공허해요. 하지만 공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대치는 무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공허함이 비로소 해소된다. 저는 그거 하나 여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 많이 만들어주죠. 뭔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나에 대해서 단정짓기. 나한텐 무리야. 난 이거밖에 못하잖아. 그런 선입견을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 갖는 건 굉장히 웃겨요, 사실. 근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나 자신은 이렇다라고 미리 단정 지어 놓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비웃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또 하나의 내가 쓱 나타나서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야, 사람 사는 거 대충 거기서 거기야. 뭐 다 뭐 거기서 거기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참 싫죠. 거기서 거기야부터 시작해서 그냥 뭔가 체념 시작하기도 전 체념하는 그런 말투.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네 주제 파악을 해. 뭐 그냥 그게 제일 무난해. 뭐 이런 거.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아니야 됐어 이러면서 내 어떤 부푼 의욕이나 마음을 억누르는 데 훨씬 더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은 막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거 의지를 따라가는 에너지에 써도 충분한데 거꾸로 그 에너지를 그 의지를 의욕을 억누르는데 그 역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인생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로는 그러죠. 난 지금 내 상황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인생의 대전환이 필요해. 뭐 다 걷어치우고 싶어. 다 벗어나고 싶어 이 상황에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는 사람은 정말 한 줌이에요. 어른들 마찬가지고 맨날 그 회사 다니면서 때려쳐야 돼 진짜 이런 거지 같은 회사 뭐 어쩌고 하지만 막상 사표 쓰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조용히 그냥 사표 쓰고 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툴툴거리면서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 변화가 필요해 말하지만 그렇게 말로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콧대 약간 후련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내 꿈을 향해서 뭔가 좀 걸어간다는 듯한 그런 그래 나는 뭐 고여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모험하는 것보다 참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은 말로는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를 감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그냥 해소해버리고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막상 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걸 쫓아갔는데 해보니까 별로 나한테 안 맞고 내가 잘 못하고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다. 뭐 이랬을 때 당혹감을 미리 걱정하고 내 꿈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막상 그 뭔가 결과를 까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평생토록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변화, 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보려고 애쓸 때는 거기에는 완벽한 확신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불안한 건 투성이에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잘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불안한 게 당연한 거 뭐 잘 안 될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 반응입니다. 네.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나와 있는 길이라는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내가 저걸 하면은 잘 될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 가끔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살아봐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건 진짜 스스로 해보기 전. 왜냐면 그 안에 내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어떤 주어진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정답을 고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 무리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성공한 사람들,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뉴스에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공한 얘기만 보고 뭐 잘된 케이스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거기까지 오기까지 항상 뭐 행운의 선택을 하거나 뭐 잘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한 80% 정도의 어떤 실패한 어떤 경험들, 좌충우돌한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분들은 그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90%, 80%의 어떤 실패담들이 있어요. 그 실패담들은 나중에 성공해야지 비로소 이야기가 되어서 나와요. 참 그게 좀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다시 말해서 그 스스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쉬운 자기 위로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너무 이렇게 좀 위로가 너무 쉽게 남발되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정말 중요한 위로와 또 그것이 아닐 때를 좀 분간해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그 자아 존중감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남과의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외모, 성적, 학교, 뭐 가정 형편, 부모님과의 관계 등등을 두고 가까운 뭐 친구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남들보다 내 처지가 좀 나아 보일 때는 조금 기분이 좀 좋다가 뭔가 누가 잘 나가는 걸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봤을 때 뭐 그때 막 괜히 막 괴롭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럽니다. 이거는 진정한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일희일비 휘둘리는 거. 휘둘리기 너무 쉽죠, 사실. 근데 저 스스로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도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면서 이 악물고 막 더 잘 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전 솔직히 그렇다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어제 나와 비교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뻔한 그 레파토리. 그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젊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거의 무슨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도 닦으러. 네, 그거 하기엔 좀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항상 조금 더 세심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교하는 건 좋다. 하지만 무엇을 비교하느냐를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뭐 집안 형편, 가정 배경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진짜 아니야. 그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비교해도 의미가 없는 게 그거 비교해서 자학한다는 거는 그건 그냥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세밀하게 발라내서 그걸 한번 지켜보고 상황 분석을 해보고 저 친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 냉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그래 나도 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좀 해봐야겠어라고 상황 분석을 하고 어떤 액션 플랜을 위한 계획으로 짜야지 그 비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단순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애써보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소중한 가치로 인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스스로 납득하는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인과관계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인 관계 뭐 이렇게 뭐 학교나 뭐 회사나 뭐 이런 세 번째가 사적인 관계 뭐 친구 연인 뭐 가족 뭐 이런 건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왜냐 나 자신과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날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모로 좋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했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고 애쓰는 사람,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좋아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나를 내가 보듬을 수 있을 때 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보듬을 수가 있어요. 왜 너는 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좀 가혹하게 밀어붙이거나 뭔가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이런 면에서 사랑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대한 사랑의 마음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이 필요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가혹해지면 안 돼요. 그 남한테 가혹한 사람들은 스스로한테도 가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이 싫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자존감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굴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막 나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막 그냥 괜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날 좋아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모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게 다 내가 자존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거꾸로 밖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제3자가 얘기하는 무조건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 뭐 스스로 소중히 해라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조금씩 내 힘으로 걸어나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그 생명과 인권, 그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임경선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작은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참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 참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제가 집에서 재봤을 때는 너무 짧아서 어떡하지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또 몰랐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네.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진행한 게 굉장히 오랜만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딘딘님만 오랜만이에요. 언제 하셨어요? 전 종종 강연도 많이 하고. 진짜요? 네. 요즘도? 네, 요새 다시 또. 진짜요? 네.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네. 자, 사실 작가님께 상담받고 싶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작가님하고 한번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의견이나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같은 학년의 반들이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서 윗반과 아랫반 아이들이 이제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저는 윗반이어서 윗반 친구들과 주로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함께 다니던 윗반 친구 중에 아랫반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아랫반 친구들과 노니까 그 친구가 제게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끔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사실을 그 친구가 알게 되면 그 친구는 또 어김없이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내가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갔습니다. 버티기 힘든 마음에 평소 제가 좋아하고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잔뜩 적어보고 그 후 적은 것들 중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먼저 실행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늘 타인,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던 버릇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저에게 매번 버림받았다고 말하던 친구에게 저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잘 읽죠? 네. 좀 놀라셨죠? 제, 네, 네. 제가 심야 라디오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네. 107.7 파워 FM 밤 11시 새벽 1시 이 목소리로 딘딘의 뮤직하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친구 사이의 일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극복한 친구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일단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존감 낮을 때는 주변의 길을 빨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 다른 애들하고 놀면은 그게 이제 불안하고 뭔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그건 사실은 조금 과장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멀어지는 거 아닌데 똑같은 건데, 근데 일종의 뭐 질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저 친구랑 또 친하고 싶은데 이 친구의 상처 때문에 내가 억지로 뭔가 억누르고 이렇게 참고 저는 그런 거는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조금 약간의 거리두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고 그럼 이 친구가 정해준 친구하고만 뭐 놀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친구들 간에 은근히 많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랑 사이 좋으면 또 그것도 막 괴롭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많죠. 어른 네. 돼서도 조금 이렇게 속 좁은 경우 많죠. 맞아요. 그 사람 생각나서 지금 네. 네. 딘딘님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둘이 잘 사이좋게 지내면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근데 그 개개인의 친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가님하고 나눴던 뭐 추억이 있을 거고 내가 네. 이 사람하고 나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 사람이 개입할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실명을 좀 거론을 하자면 네, 거론하세요. 네. 스윙스 씨랑 제이현 씨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둘하고 다 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엔 좀 그랬어요. 뭔가 내가 이 형을 만날 때 이 형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두 분한테 툭 까놓고 말했습니다. 예. 네. 형이랑 나눈 추억도 있고 이 사람이랑 나눈 추억도 있고 나는 둘의 싸움에 개입돼 있지 않으니 그렇죠. 난 둘을 다 만나겠다. 맞아요. 그건 내 의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둘을 화해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냥 개개인의 사람의 그 추억이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뭐랄까 이렇게 뭐 여러 친구들 같이 만난다고 해도 그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서 막 다 같이 만나긴 좀 괴롭고 그렇다고 누구 빼놓고 만나기도 괴롭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뭐랄까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잘 아까 딘딘님처럼 좀 어른스럽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지는 것 같아요. 추려지더라고요. 네. 네. 슬픈데 좀 어렸을 때 이렇게 단체로 모이다가 이제는 좀 네. 개개인씩 만나고. 자기 그게 생기니까. 네. 이 친구도 어쨌든 개개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본에는요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더 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너무 느끼하다. 전혀 생뚱맞은 글이 써져 있어서 네. 그 당황하셨구나 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진짜 이미 너무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요?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이 지금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좀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코로나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 시기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저는 사실 뭔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네, 지금 이 요즘 말하는 시기와 네네. 시국은 다 코로나를 칭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거리를 둔다는 것 굉장히 생소한 거죠. 항상 우리는 거리를 좁히는 거에 애써 왔는데 저는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각도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또 각자의 관련돼서 뭐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일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내가 바라던 변화는 아니었을 것이고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그냥 이건 진짜 손실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보통 고통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깊은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기엔 내년 전 가을 정도까지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서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좀 사색을 스스로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다시 추려보는 그런 어떤 시간,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뭐 바라는지 어떤 그 자기 갈 길을 한 번 더 좀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으로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네. 그 가장 최근에 내신 그 장편 소설 이름이 뭐였죠? 소설 이름이? 굳이 네. 네, 가만히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네, 네. 가만히 부르는 이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말을 보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책을 썼는지 선생님의 감성이 들어 있습니다. 네, 꼭 한 권씩 구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못 살아. 저 읽어봤잖아요.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임병선 작가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동네에서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 볼 것 같은 굉장히 훈훈한 형 같은 느낌입니다. 노래만 하면은요, 그 공기와 그 공간의 분위기가 쫙 바꿔버리고요. 싱어송라이터이자 네, 정말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꼽히고 있고요. 찬바람이 조금씩 부는 날에는 이제 이분과 함께 별을 보러 가고 싶다. 별을 보고 싶은 남자 적재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적재예요. 강연 너무 좋았죠. 저도 위에서 듣고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다들 청소년이라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만 24세까지 청소년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노래하러 오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 공연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좋은 취지의 자리에 와서 또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유튜브로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릴까? 첫 곡으로는 더더워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세요? 들려드릴게요. 나오지 말아요. 내 안에 살아요. 아무 이야기조차도 없는 듯이 그렇게 있어요. 고요히 잠들다 지나던 누군가 귀 기울이면 꺼내어 보겠죠. 문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내리는 기억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나의 기억의 무게에 아파해야 했던 그댄 알겠죠. 미안해서요. 떨려오는 내 두 손을 뻗어 기억의 그 문을 닫죠. 숨겨도 좋아요. 오랜 미움들은 누군가 귀 기울여 줄 때까지 꺼내지
아팠으면 될걸 또 마음의 문을 닫죠. 잊어도 좋아요. 나란 사람쯤은 누군가 귀 기울여 줄 때까지 생각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노래에 이어서 별 보러 가자 들려드릴게요. 아시면 따라 불러주세요. 아빠 따라 부르면 안 되나? 안 되죠. 안 된다. 그죠? 돼요? 마스크 끼고 있어도 되나요? 조용히 따라 불러주세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네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맞지?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적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무대 위에서 적재 씨를 만나는 거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예. 네, 반갑고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과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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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보러 가자는 이제 거의 대국민의 히트송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유, 과찬이십니다. 쏠쏠하시죠? 네. 쏠쏠하시죠? 네. 아이 뭐 따뜻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최근에 나랑 같이 걸을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OST 웹툰 OST가 나와가지고, 예. 어떤 드라마 OST였죠? 좋은 드- 드라마죠. 네, 네. 좋은 웹툰, 네네. 네, OST입니다. 네. 그 요즘 좀 근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네네. 한참 좀 뭐랄까 갑자기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좀 연습도 하고 곡도 쓰고 이러면서 지냈고 앨범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오. 네 거의 막바지여서 그러면 혹시 뭐 언제쯤이다라고 대충 느낌을? 사실은 어제 이제 티저가 나가서 진짜요? 네, 11월 12일 날 발매합니다. 오, 미니 앨범으로. 예. 네. 좋습니다. 그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스포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노래가 좋아요. 좋습니다. 제 입으로.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네. 네. 자, 사실 적재님의 그 노래들을 네. 주로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밤에 네. 좀 신청곡으로 많이 와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저녁 시간대랑 좀 어울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시간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청소년 분들이라고 네. 지금 지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청소년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공연한 적은 네. 있으신지?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청소년 분들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네. 청소년 분들 앞에서 공연한 건 그러니까 거의 이른 아침에 말도 더듬네. 그쵸. 이른 아침에 청소년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공연하니까 뭔가 새롭네요. 그럼 적재님은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약간 그때도 저요? 이렇게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지. 저는 떠올려 보면 학창 시절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잡으면서 뭔가 락스타를 꿈꿨어요. 그 나이 때는 그리고 사실 저도 공부보다는 뭔가 그런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네, 학생이었어서 기타를 딱 잡았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길만 걸어와가지고 사실 네 다른 경험을 크게 막 해볼 게 많이 없었던 네 기타만 치고 그리고 약간 그 좀 반항심이 좀 강해가지고 네네. 막 선생님이 뭐 공부 안 해 그러면 안 해요 하는 어떤 그런 기타 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저랑도 비슷하네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잡고 2주 만에 내려놓고 네. 드럼을 잡아봤습니다. 되게 다양한 악기를 네. 많이 하시네요. 한 달 하고 네. 내려놓고 베이스를 잡았다가 네. 들리는 소문에 요즘에 기타 또 다시 배우고 계신다는. 그때 배울 걸 진짜 후회하고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적재 씨처럼 저도 기타 치면서 노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가수보다는 기타리스트로 먼저 데뷔를 하셨는데 네. 가수로서 이제 음원을 발매하게 된 계기가 있을지. 사실은 이제 그쵸 세션으로 먼저 데뷔를 하고 운이 좋게도 네.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잡았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제 매일마다 세션 스케줄이 있었던. 네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지내던 와중에
뭔가 이때 내가 내 곡을 쓰지 않고 앨범을 발표하지 않으면 뭔가 괜히 늙어서까지 네. 죽기 전까지 내 앨범을 못 낼 것 같다는 어.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네네. 어떻게든 그냥 곡을 써보고 앨범을 어떻게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진짜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 정말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잠을 좀 안 자고 네네. 작업을 하고 발표하지 않았다면 뭔가 지금처럼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음악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좀 다르네요. 사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적재 씨의 이전 이력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세션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좀 읊어 주실까요? 누구 이렇게 제 입으로요? 제가 다 읊기는 좀 네.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아이유 씨랑도 오래 작업했고 뭐 태연 씨도 계시고 뭐 박효신 형님이랑도 같이 공연도 하고 뭐 김동률 선배님 앨범과 공연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만 뭐 이렇게 들어도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이렇게 세션을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웬만하면 사실 안주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네. 약간 내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그 저의 성향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연주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고 그쵸. 또 항상 녹음할 때마다 새로 배우는 느낌이고 작곡가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늘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게 사실 세션맨의 삶인데 뭔가 그 와중에도 내 이름이 딱 박혀 있는 내 앨범을 내고 싶다. 어렸을 내가 때 메인이 되는 네, 락스타를 꿈꿨으니까 그렇죠. 네, 뭔가 무대 딱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네네. 있어서 뭔가 노래도 좀 하고 관객분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세션맨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내가 꾸며주는 역할인데 그것도 워낙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나의 어떤 무언가가 담겨 있는 온전히 나의 것. 네. 그걸 두 개를 병행을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사춘기 때부터 기타를 잡고 이렇게 세션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수가 되셨는데 네, 만약에 사춘기 때 나로 돌아간다 네. 하면 혹시 그때 적재 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잘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기타 딱 잡고 네네. 그냥 기타 열심히 한 게 정말 잘했다. 그러면 딴 길로 안 생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선생님이 공부해야 할 때 싫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네. 신의 한 수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그때 억지로 공부를 네, 했다면. 억지로 선생님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학교를 좀 많이 옮겨 다녔는데 네네. 동네에 보통 이제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네네. 근데 막 이제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그쵸. 음악 학교를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엄청 쫄라서 음악 학교를 갔어요. 네. 음악 학교를 갔는데 또 그에 맞춰놓은 커리큘럼 안에서 이 그쵸. 공연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치. 뭐 이제 이런 게 또 네.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나는 내 기타 연습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또 전학을 와가지고 학교를 옮겨 다니니까 고등학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네. 검정고시를 어떻게 딱 시기가 그만두니까 바로 검정고시 시험이 네네네. 몇 달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고 하니까 또 바로 몇 달 뒤에 대입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는 한번 시험을 봐보자. 네네. 또 기타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붙고. 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렇게 했는데. 탄탄대로네요. 근데 만약 진짜 그때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 부모님도 엄청 만류를 하고 부모님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긴 하셨죠. 네네. 지질이 말도 안 들으니까. 얘기만 들어도 그랬어요. 눈에 그려지네요. 네. 뭔가 음악을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흔들렸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재밌게 음악을 할 수 없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적재 씨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약간 네.
본인의 꿈이 있으면 네.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다음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곡은 그 최근에 나왔던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노래를 네네. 그냥 어쿠스틱 하나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자, 아쉽지만 이번 곡을 끝으로 또 적재 씨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그렇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네. 새 곡을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이렇게 청소년분들에게 들려준다는 게 참 네. 뿌듯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관객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바로 나랑 같이 걸을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준비는 일단 했는데요. 제가 떨리네요. 이걸 이렇게 청소년 분들 앞에서 공식적인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네. 혹시나 중간에 제가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가을 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늘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마음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혁재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적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이것으로 4.16 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첫 번째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나요? 또 이렇게 요즘 시국에 이렇게 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선택받으신 우리 청소년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청소년 문화제는 오늘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3회가 더 남아 있고요. 다음 주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안전이라는 주제로 김우석 영화 감독님하고 이제 가수 권진아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4.16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해야죠.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딘딘.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